봅시다. 이 지금 이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이기 때문에 한 번 나갈 때 진도 분량이 조금 많은 건 맞아. 어? 지난번에는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수녀, 그 다음에 중복 수녀 이런 것까지 이제 공부를 했었잖아. 자, 오늘은 이제 조합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중복 조합이라는 게 나와. 중복. 자,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A, B, C 세 개의 문자가 있어. 중복을 허용해갖고 그래, 조금만 해보자. 자, 두 개 뽑아봐. 중복 허용해서. 어? 9? 아, 중복 조합. 중복 순열이 아니고 중복 조합. 중복 조합으로 두 개만 뽑아봐. 그러면 이제 A 세 개 뽑자. 너무 조금이다. A 또 뭐 있지? A 두 개, B 한 개, 그죠? 또 뭐 있죠? A가 두 개, C가 한 개. 자, 또 A가 한 개, B가 두 개, A, B, C. 또 있나? A, C 세 개. C 두 개. 아, A 말고 BBB, BBC. 또 CCC. 또 있냐? C가 B가 하나, C가 두 개 이런 것도 있겠구나. 그죠? 이런 식으로 조합으로 뽑는 걸 갖다가 중복 조합이라고 하게 되는데, 조합은 역시 이제 순서를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잖아. 순서 바뀌면 없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뽑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책에 보면요, 중복 조합을 나타내는 기호가 여기 보면은 H라는 기호를 쓰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 NH의 R이다. N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R개를 선택을 하는 조합을 갖다가 NH의 R이라고 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얘를 계산하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공식으로 써 있는 거 있죠? 이거 외워놔야 돼요. 이거 외워놔야 돼. 자, 4H의 2는 어떻게 쓸까? 자, 4H2 한번 써보자. 어떻게 될까요? 4 플러스 2 마이너스 1의 C에다가 2니까 5C의 2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공식입니다. 요거는요. 이거를 이거는 이제 식으로 증명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 식을 외워두세요. 이거는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거를. 4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뭐 2개를 뽑는 조합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4H2라고 쓰는 거고요. 이거의 공식이 요런 식으로 이제 요런 식으로 공식 계산한다라는 거니까 이제 꼭 외워두도록 하고, 책에 보면은 밑에 부분에 40쪽, 41쪽에 보면은 그 중복 조합을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왜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지 그 증명하는 설명이 식이 써 있기는 해. 이게 식이 써 있기는 한데 나오진 않아요. 이거는. 자, 이거 외워. 다음에 니네가 복습할 때 있지? 그때 한번 증명해 줄게. 그게 나을 것 같아, 차라리. 자,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생각하냐, 순서를 생각하지 않느냐, 이거에 따라서 순서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순열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순서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조합이라고 부르게 되잖아. 그지? 그 다음 중복을 허용한다 라고 하면은 중복 순열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순열이고, 그래서 사용하는 기호가 다 달라요. 조합도 그냥 조합이 있고요, 중복 조합, 오늘 지금 배우게 되는 이 중복 조합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 거다. 그럼
중복 조합인지 그냥 조합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은 이건 어렵지 않아. 문장에 다 써 있어. 문제 읽어보면은 중복 조합인지 아닌지가 써 있어. 뭐 중복을 허용한다. 뭐 이런 말 써 있단 말이지. 그걸 보고 판단하면 되고 니네가 좀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순열로 갈 건지 조합으로 갈 건지를 신경 써야 되는 거야. 중복을 신경 쓰는 건 별일이 아니라고. 순열과 조합을 잘 구별을 하라고. 그게 순서를 생각하냐 안 하냐 그걸로 갈라지니까 그걸 잘 보고 판단하면 돼요. 지난번에 이제 공부했을 때 선거하는 것 중에 기명 투표가 있고 무기명 투표가 있다라고 그랬지. 기명 투표가 중복 순열인 거고 무기명 투표가 중복 조합인 거야. 기명 투표는 투표용지에 자기 본인의 이름들이 다 써 있는 거고요. 무기명 투표는요. 실제 이제 이게 투표용지를 받았을 때 본인이 누군지 알 수 없어요. 대통령 선거라든가 국회의원 선거 같은 거 할 때 있잖아. 그게 다 무기명 투표인 거야. 무기명 투표. 그냥 각 후보별로 몇 표를 득표를 했는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내가 어떤 후보를 찍었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 자, 한번 잘 봐봐요. 후보가 2명이 있고요. 6명의 유권자가 1명의 후보에게 각각 투표를 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후보가 딱 2명 있는 거고 후보 A, 후보 B 이렇게 2명 있는 거고 사람이 이제 6명이 있는 거야. 사람이 6명이 있다 이 얘기야. 그러면 투표 결과를 한번 생각을 해봐.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후보 A가 몇 표를 얻는 경우가 있을까? A, B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사람이 6표. 그럼 여기는 0이겠지. 또는 5, 1 또는 4, 2, 3, 3 또는 2, 4, 1, 5, 0, 6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 7가지가 나오죠. 아니 근데 이걸 매번 할 때마다 이렇게 직접 찾기는 어렵단 말이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이게 중복 조합을 나타내는 문제인 거야. 이게 중복조합. 무기명 투표가 중복 조합인 거고. 자, 2H의 6일까 6H의 2일까? 한번 잘 생각해봐. 헷갈리거든 이게? 2H 6일까 6H 2일까? 2H 6이에요. 2H 6. 그러니까 서로 다른 2개를 이거 봐봐. 이걸 2개를 더하게 되면은 계속 6이 나오지. 이게 2개 더하게 되면 계속 6이 나오게 되지. 그죠? 투표용지에 그 사람이 6명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딱 2명 중에서 6개를 뽑아내는 거야. 6개. 그러니까 A가 6개 뽑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A 투표용지 뽑아왔더니 또는 A가 5개 B가 1개 이렇게 뽑힐 수도 있다 이 얘기야.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2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6개를 뽑는 상황인 거야. 그럼 얘는 식이 어떻게 된다? 2H6은 2 플러스 6 빼기 1에서 C에다가 6 이렇게 된다. 그럼 몇이냐? 7C6 7C의 6은 7C의 1하고 똑같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7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중복 조합이 조금 어려워요. 이게 하다 보면요. 자, 필수예제 15번 잘 봐요. 필수예제 15번. 중복 조합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거 4개씩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6개의 공을 꺼낼 건데 각각의 공은 적어도 1개씩은 포함이 되도록 꺼내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지금 빨간 거 4개, 파란 것도 4개 있고 노란 것도 4개가 있는데 이때 6개의 공을 꺼낼 거래. 6개. 그러면 빨간 거랑 파란 거랑 노란 거를 더했을 때
6개가 나와야 되겠지. 이때 각각의 공은 적어도 1개씩은 포함이 된다. 각 색깔의 공은 적어도 1개씩은 포함이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이 전부 다 무조건 1개씩은 꼭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먼저 뽑아놓고 생각을 하면 돼. 그걸 먼저 뽑아놓고. 그래서 주머니에다가 이제 여기 이제 이 공들이 있는데 빨간 거 하나, 파란 거 하나, 노란 거 하나를 미리 빼놔. 빨간 거 1개, 파란 거 1개, 노란 거 1개를 미리 빼놔. 그럼 앞으로는 몇 개를 더 뽑으면 될까? 3개만 더 뽑으면 되겠지. 그리고 이제 그 3개를 뽑는 거는 빨간 걸 다 뽑아도 되고 파란 걸 다 뽑아도 되고 막 섞어서 뽑아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내 말 이해돼요? 공 몇 개 남아 있습니까 지금? 어? 아, 종류가 세 종류의 공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 갖고 3개만 더 선택을 해주면 되겠지. 자, 지금 이거 어려워요. 이거 중복을 허용해서 할 때 각 색깔의 공이 적어도 1개씩 포함된다 이런 거 나오게 되잖아. 그러면은 색깔별로 하나씩 미리 빼놔. 그러면 6개 뽑으라고 했으니까 3개만 더 뽑으면 된다고. 그죠? 공은 구별이 안 돼요. 같은 색깔의 공은 전혀 구별이 안 돼요. 여기 보면은 색깔이 같은 공은 전혀 구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빨간 거 2개를 뽑았을 때 걔네들끼리 구별이 안 되는 거야. 빨간 거는 그냥 빨간 거 하나로 하나의 상황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이제 색깔이 3종류가 있는 거고요. 그 3종류의 색깔의 공들 중에서 3개만 더 선택을 하면 된다라는 뜻인 거야 이게. 계산식은 3 플러스 3 빼기 1에다가 C에 2 그러면은 5C에 2 10개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10가지. 빨판으로 남아있는 공의 개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미리 1개씩 다 빼놨잖아. 그러면 얘네들의 공들이 다 3개씩 남아있는 셈이잖아. 3개씩 남아있는 셈인데 그러면 3개를 더 뽑으면 되니까 빨간 거 3개를 뽑아도 되는 거고 빨간 거 2개, 노란 거 하나 이렇게 뽑아도 되는 거잖아. 중복을 허용해서 그래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 거니까 중복 조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3개보다 작으면 그러면 좀 복잡해지죠. 중복도 되지만 또 그 뽑을 수 있는 개수가 또 달라지게 되지. 여기가 만약에 3개씩이 아니라 뭐 2개씩 있다라고 하면은 좀 달라지게 되지. 그러면 자, 얘 좀 보세요. 오늘 배울 부분 중에 뒷부분에 가면은 이항 정리라는 식을 배우게 됩니다. 그거를 이용할 텐데, 자, 지금은 일단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찾으래. 서로 다른 항의 개수. 니네 이거 그 전개는 안 할 건데 그 생각만 조금 해보면은 이걸 전개했다라고 가정하잖아. 그럼 x가 몇 차까지 나올까? 5차. x가 5차까지 나오고 그 다음은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x 4제곱에 y 이렇게 나올 거고, 그지? 그 다음 또 뭐 하다 보면은 뭐도 있어. x 세제곱에 y에 z 이런 것도 있게 되겠지. 마지막에 가다 보면은 이제 뭐 z의 5제곱 이런 것도 있을 거잖아.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항이 몇 개냐고 물어보는 거야. 항이 몇 개냐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생각을 해봐. x의 5제곱이라고 하는 건 x를 5번 곱했다 이런 뜻인 거지. x를 5개를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럼 얘는 뭐겠어? x가 4개 있고 y가 1개가 있겠지. 특히 요놈 잘 봐요. 얘가 개수가 x 4제곱 y의 개수가 뭐가 나올까? 그거를 생각을 한번 하긴 해야겠지만
여기에서 개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실제로 이거를 계산을 했을 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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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의 x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합쳐가지고 x 4제곱에 y라고 쓰지. 몇 개 있어? 5개 있지. 이거를 그래서 다 같은 걸로 보는 거지. 다 같은 걸로 보는 거잖아. 순서만 바뀌는 거는 같은 걸로 보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그러면 자 서로 다른 문자가 몇 개 있고 이 문자들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를 뽑는 셈인 것 같아요. 문자의 종류가 세 종류죠. 그죠? 문자 종류가 세 종류죠. 그 중에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를 뽑고 있어요? 5개를 뽑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산은 뭐 이렇게 들어가면은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 이 상황을. 중복을 허용해서 3개의 문자들 중에서 5개를 뽑는다라는 게 중복조합으로 간다라는 거야. 아이고. 자, 요거 이거는 나중에 시험 보면은 100% 나오는 거예요. 자, 1번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건데 의미 아닌 정수의 해를 구하래. 의미 아닌 정수의 해.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면 1번은 사과랑 배랑 귤을 섞어서 10개를 사라.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야. 이해돼? 근데 자, 음이 아닌 정수해라고 하는 거는 해가 음수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그럼 뭐도 있냐? 0도 있는 거지. 이게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과가 0개, 배가 0개, 귤이 10개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야. 내 말 이해돼 이거? 그러면 이거는 뭐 0개, 2개, 8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 자, 중복조합인데 몇 개 중에 몇 개를 선택을 하는 걸까요? 3개 중에 10개를 선택하는 중복조합하고 같습니다. 3개는 골라야 되는 이 종류들 있잖아. 종류들. 그걸 말하는 거고 전체 선택하는 게 10개라는 뜻인 거야. 얘는 이렇게 들어가. 근데 2번은 양의 정수해야. 양의 정수해. 양의 정수면은 자연수만 말하는 거잖아. 1, 2, 3, 4, 5, 6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사과, 배, 귤을 섞어서 10개를 사는데 어떻게 사는 뜻일까? 전부 다 한 개씩. 그렇지. 최소한 1개는 사라. 그래서 2번은 이걸로 바꾸게 되면은 10개를 사긴 사는 건데 적어도 각 과일이 1개는 포함이 되도록 사라 이 얘기야. 이거 아까 비슷한 거 했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라 그랬냐? 7개. 미리 1개씩 뽑아놔. 미리 1개씩. 걔는 경우의 수로 취급하는 게 아니야. 미리 1개씩 뽑아놔. 그러면 봉다리에 사과 하나, 배 하나, 귤 하나 이미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사과, 배, 귤을 섞어가지고 몇 개? 7개만 더 사면 되겠죠. 자, 몇 H 몇이에요? 3H7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상황을 과일 같은 걸로 생각을 해갖고 의미 아닌 정수해면은 그냥 가면 돼요. 하지만 2번처럼 양의 정수해로 나온다고 하잖아. 그러면 이게 말뜻이 사과, 배, 귤을 사긴 살 건데 각 과일을 최소 1개씩은 사라 이 얘기야. 최소 1개씩은. 그래서 그것들을 1개씩 딱딱딱 봉투에 딱 넣어놓고 그럼 이제 7개만 더 골라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계산은 안 해줘도 관계는 없겠죠. 그죠?
중복 조합의 그 문제 유형들 그리고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세요. 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우리는. 자 여기도 보면은 이 문자가 음이 아닌 정수의 해 요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자 가에 있는 거 보니까 A, B, C, D 중에서 0이 2개가 있대. 자 0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42. 42가 되겠지. 42. 그리고선 하나의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A와 B가 0이라고 생각을 해봐. A와 B가 0. 그러면 C 플러스 D가 10. 그리고 가에 있는 말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4개 중에 2개는 0이라고 했죠. 그럼 나머지 2개는 뭐란 소릴까? 나머지 2개는 0은 아니다라는 얘기야. 4개 중에 0은 딱 2개만 있는 거고요. 나머지 2개는 0이 아니다라는 뜻인 거야. 그럼 여기에서 C와 D는 음이 아닌 정수의 해일까? 양의 정수의 해일까? 양의 정수의 해가 되죠. 양의 정수의 해. 그럼 아까 앞에서 풀어봤지만 과일로 생각하면은 과일이 2개가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다 그러면? 쟤네들은 무조건 하나씩 살아 이 얘기잖아. 그지? 얘를 사과, 얘를 배 이렇게 생각을 해. 양의 정수해면은 사과 하나, 배 하나는 미리 담아놓는 거잖아. 미리 담아놓고 그럼 섞어서 몇 개 사면 되겠어? 8개 사면 되겠지. 자, 몇 H면? 2H에 8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얘가 얼마냐? 9C에 8이니까 이것은 9C에 1하고 같아지죠. 9개. 그 다음에 4C의 2는 얼마예요? 4C의 2는 6이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6 곱하기 9 해가지고 54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음 필수 예제 19번. 요게 아주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랑 경우의 수가 아주 잘 나타나 있는 문제예요. 1번 어떤 함수를 찾으란 뜻일까? 이 문장을 보고 니네가 맞출 수 있어야 돼. 요거 뭐 1대1 대응이라고 해도 되고 1대1 함수라고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제는 크게 뭐 달라지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1번은 풀 때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냐? 자, 1번 함수값은 f의 1이랑 f의 2랑 f의 3을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 이제 f1은 몇 개 골라요? 4개, 3개, 2개. 그럼 끝납니다. 자, 2번 해석 잘하세요. 이거는 명칭은 없어요. 그런데 요 관계들을 생각을 해주면은 f1, f2, f3이 함수값이 이런 관계가 나와야 된다라는 뜻이겠죠. 그지? 무슨 문제일까요? 이게 조합이야. 이게 조합이야. 자, 봐봐. 함수값이 4, 5, 6, 7 중에 하나인데 4, 5, 6을 골랐어. 만약에 여기서 순서 바뀜이 있어 없어? 없지. 여기 순서 바뀜 없지. 이거 하나잖아. 그러니까 뭐냐? 4개 중에 3개를 선택을 하는 조합이다 이 얘기야. 뚜이야 졸지 마라. 자, 3번 잘 보세요. 3번 3번은 함수값의 포함 관계를 생각을 해주면은 이런 관계가 나와야 됩니다. 이런 관계. 분명히 2번하고 비슷한데 여기엔 등호가 붙어있지. 2번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조합이라고 했잖아. 그럼 얘는 뭘 것 같아? 이게 중복조합이야. 같은 걸 선택을 해도 되는 거잖아. 이거는 뭐 333 가능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중복 조합으로 생각을 해주면은 몇 개 중에 몇 개를 선택을 하는 중복 조합일까? 얘는 네 개 중에 세 개를 선택하는 중복 조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6C에 3, 20. 얘는 20. 이런 식으로. 요 기호들 잘 보세요. 요런 거는 1대1 함수, 얘는 조합, 얘는 중복 조합. 그리고 그냥 함수의 개수 찾을 때 있지. 니네 이거 그냥 함수의 개수 몇 개 나와? 함수의 개수 몇 개야? 4, 4, 4. 64개 나오지. 함수의 개수 찾을 때가 중복 순열인 거야. 함수 개수가 중복 순열. 그다음에 1대1 함수가 그냥 순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항 정리라는 거를 볼게요. 이항 정리. 이항 정리 해야 돼요, 이거. 여기 조금 어려울 거야, 여기도. 확률 전까지 다 나와요. 그러자. 좀 빨리 해야지. 예. 어? 예. 우리가 자 봐. 지금이 1월 아니 달력 좀 갖다 놔야지. 1월 둘째 주잖아 지금. 그치? 그러면은 1월 달 이제 앞으로 2번 남았고 2월 달이 3번 남았어. 설날이 있어가지고 그때 주말에 그 구정 연휴가 껴있을 거야. 앞으로 수업이 5번 남았어. 이거 5번 만에 설날이 뭐 끝내. 되시니까 수업하시죠. 아이씨 나 좀 살려줘.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요즘 너무 힘들어갖고 입안에 막 혓바늘 돋고 막 그래 지금. 맨날 할 거 없으면 수업하지 저놈이. 숙제도 잘 안 하면서. 솔직히 여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기는 해. 이 저기 뭐야 여기 순열조합 쪽 있잖아. 여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 책에서 뒷부분에 이제 가면 이제 확률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 거기는 그냥 그래. 거기는 그냥 그렇고. 산소가. 뒤로 갈수록 쉬워져. 얘가 뒤로 갈수록 쉬워 진짜. 근데 단지 처음 공부할 때에는 생판 모르는 단어들이 좀 등장을 해갖고 그것 때문에 그거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복습 들어가고 이게 하잖아. 그러면은 되게 수월하게 갈 거야 그때는. 자, 이항 정리라고 부르는 건 뭐냐 하면요, 이런 거예요. 자, 이거 일단 전개해봐. 이거 a 제곱에 2ab에 b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는 a 세제곱 3a 제곱에 b 3ab의 제곱 b의 세제곱 이렇게 돼요. 자, 얘는요 전개해 본 적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자, 잘 봐요. A의 괜히 지었다. 자, 처음에 여기가 A의 세제곱이잖아. A가 이렇게 3번 곱했다라는 뜻인 거야. 이거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한 가지밖에 없죠. 그죠?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자, A인데 3개 중에 B를 안 고르지 지금. 그지? 그래서 3개 중에 B를 고르는 거는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다음 A제곱의 B라고 하는 거는 A가 2개, B가 1개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서 발생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죠? 3가지가 나오죠. 그지?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3개 중에 B를 몇 개 고른다? 1개 고르는 거지. 3개 중에 B를 1개 고른다. 그래서
두 번째 있는 요 개수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세 개 중에 B를 몇 개 골라요? 두 개 골라. 세 개 중에 B를 두 개 고르고 A에 B제곱. 얘는요? 세 개 중에 B를 세 개를 고르는 개수가 되겠죠. 요거 이해돼? 그렇다면 자 4제곱 한번 해볼게. 자 얘는요 4개 중에 C를 몇 개 골라요? 0개 고르죠. 그러니까 A 4제곱이야. 그럼 그 다음은 4개 중에 C를 1개를 고르겠지. 그럼 이렇게 나오겠지. 그 다음 또 어떻게 될까? 4개 중에 C를 2개. 그 다음은 4개 중에 C를 3개. 아니지. C가 3개. 아니 B가 3개. 나 자꾸 C라고 하냐? 4개 중에 B가 4개. 이렇게 전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항정리라고 부르는 건 뭐냐 하면은 A 플러스 B의 어떤 거듭제곱을 갖다가 쭉 전개하는 식이 있을 거 아니야. 전개하는 식. 그걸 갖다가 이항정리식이라고 부르게 돼요. 이항정리식.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되냐? NC의 0, A의 N제곱. 자, 그 다음 어떻게 될까? N개 중에 B를 1개. 그러면 A는 N-1, B가 1개.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은요? NC2의 N-2의 B의 제곱. 그래서 계속 이렇게 가고 마지막에 NCN의 B의 N제곱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를 그 이항 정리식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때 여기 이제 그 나오는 것들 보면은, 여기 나오는 것들 보면은 내가 이걸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해줬냐면은 여기서도 그래. 4개 중에 0? 뭐가 0이다? B가 0이다. 그럼 얘는 뭐야? 4개 중에 B가 1개다. 그렇다면 이항정리식에서 NC의 R이라고 하게 되는 거는 A는 몇 개를 고른다는 얘기야? NC R이라고 하는 거는 B를 몇 개 고른다? R개를 고른다 이 얘기겠지. NC R. 그럼 A는 몇 개 골라? N-R개를 고른다. 요거잖아. 요것을 갖다가 바로 그 일반항이라고 불러요. 얘는 일반항. 그러면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식이 좀 굉장히 막 지수가 큰 것들이 나와도 우리가 좀 계산해 갖고 맞출 수가 있어. 이거 하나만 해보자. 여기 진짜 이거 한번 보자. 자, 요거 1번 한번 해볼게. 1번. 자, 먼저 처음이 어떻게 나올까? 4C에 0이 2A가 4개. 그치? 1은 없고 그 다음 4C에 1에 2A가 3번 1은 1번 이렇게 되겠지? 1은 그냥 안 쓸게. 이제 1 안 쓸게. 자, 그 다음에 플러스 4C에 2에 2A가 2번 또 4C에 3에 2A가 1번 그 다음 마지막이 4C에 4 2A가 0번 이렇게 되죠. 계산하세요. 16에 A 4제곱 플러스 여기가 32에 A 세제곱 플러스 여기가 6, 4, 24 A의 제곱 그 다음 여기가 4, 2, 8 8A 그 다음에 마지막이 1. 자, 이런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요 지수가 큰 것도 전개를 하기는 합니다. 자, 다음 일반항을 구해라 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게 5제곱이잖아. 5제곱 그리고 뒤에 걸 항상 기준으로 잡는 거야. 그러면 5C의 아래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3B를 R개를 선택을 하는 거야. 그러면 2A는 몇 개 선택하냐? 5 마이너스 R개를 선택을 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식 정리를 할 때 보통 그 문자나 이런 것들은 뒤로 보내고 숫자는 앞쪽으로 보내. 그래서 얘를 원래는 어떻게 쓰냐? 2의 5-R제곱에 마이너스 3의 R제곱 그리고 A의 5-R B의 R 문자 따로 숫자 따로 써. 여기가 이렇게 숫자 따로 문자 따로 이렇게 쓰게 된다.
이렇게 쓰는 게 일반항이에요. 일반항. 자, 필수에 제가 볼게요. (1번은요)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일반항을 지금 여기 이제 보면은 x제곱에 y의 세제곱 이걸 찾으라 그랬잖아. 그제? 그러면 5cr에 2x의 5-r제곱 5y의 r제곱에서 r이 얼마일 때예요? 지금 r이 3일 때를 말하겠죠. r이 3일 때. 그래서 5c3에 2x의 2제곱 5y의 세제곱. 그럼 여기는 10, 여기가 4x제곱, 여기는 125y의 세제곱. 숫자 왜 이렇게 크냐? 얼마야? 5,000? 5,000 x제곱에 y 세제곱. 개수는 5,000.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그나마 이렇게 이런 방법을 하니까 개수를 찾을 수 있는 거지. 직접 5제곱을 오늘 이걸 배우지 않았다면 못 찾겠죠. 그렇지 않아? 직접 5제곱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찾아? 자, 2번 일반항을 한번 써봅시다. 저거 2번 어떻게 써야 될까요? 8c의 아래 x제곱에 8-r 그리고 마이너스 2x분의 1의 r제곱. 이때 x7제곱의 개수를 찾아내래. 자, 정리 조금 하자. 정리. 8cr에 숫자 쪽이 마이너스 2분의 1의 r제곱. 이쪽에서 얘가 이렇게 빠져나오겠죠. 그리고 문자 정리할게요. x의 16-2r이고요. 그 다음에 x분의 1의 r제곱이죠. 이거 지수법칙으로 어떻게 했어요? 지수법칙으로 x의 마이너스 r제곱이죠. 따라서 16-3r이라고 나오죠. 여기가 얘가 7이다 이 얘기야. 얘가 7 x7제곱이니까 그럼 r값이 얼마일 때예요? 3. 따라서 8c3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개수야. 개수. 얘가. 마이너스 7이구나. 자, 요렇게 이항정리식 일반항을 이용을 해서 찾는 겁니다. 자, 다음요. 이번에는 여기 있는 식에서 상수항을 찾아보래.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쪽은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해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 뒤쪽만 10제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뒤쪽만 10제곱. 자, 우선 저기 뒤에 있는 거 요놈의 일반항을 써봅시다. 어떻게 써야 될까요? 10c의 아래 x의 10-r제곱에 마이너스 x분의 1의 r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야, 근데 상수항을 찾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따로따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 자, 여기는 항이 딱 2개밖에 없어. 그리고 이쪽에는 이걸 전개를 하게 되면 꽤 여러 개의 항이 나올 거야. 그럼 니네가 생각을 했을 때 x제곱이랑 이 뒤쪽에서는 뭘 곱해줘야 상수항이 나와? x제곱분의 1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상황이, 자, 첫 번째 상황이 이거 곱하기 x제곱분의 1에 이거 뭐라고 써야 되냐? 여기에서
x제곱분의 1의 개수를 찾아야 돼. x제곱분의 1. 그러면은 10c의 r에 마이너스 1의 r제곱 x에 10 마이너스 2r. 이 부분을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면 x제곱분의 1의 개수라고 하는 거는 10 마이너스 2r이 얘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2다. 얘가 마이너스 2. 알까? 6 6. 따라서 정리해주면은 10 10c6에 마이너스 1의 6제곱. 그래서 요거 하나 나오고 10c에서 210 일단 하나 나오고 두 번째 상황. 자 이번에는 뭘 찾아주면 될까? 여기 있는 2랑 곱한다라고 생각을 해봐. 2랑 이쪽에서 뭘 찾아줘야 돼? 2랑 여기에서 상수항을 곱해줘야지만 나오겠지. 그죠? 그럼 이때는 10-2r이 0일 때겠지. 아래값이 5죠. 5. 그러면 10c5에 2 곱하기 10c5에 마이너스 1에 5제곱. 아, 숫자가 이렇게 큰 게 나와 자꾸. 10c에 5. 15, 8, 7, 6. 계산하기 싫어. 2, 3, 667, 667. 252.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에다가 252니까 마이너스 504가 나오죠. 결론 여기서 210이랑 마이너스 504가 나왔으니까 이게 상수항이에요. 이게 마이너스 294. 자 잠시 쉬었다 해.